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 과일 때문에 당뇨병으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더 위험해요. 건강에 좋다고 매일 먹던 과일이 사실은 혈관을 막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가을마다 감을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혈당 수치가 200을 넘었고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충격적이었죠. 바로 그 감 때문이라고요. 더 무서운 건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과일 중에 이런 위험한 게 4가지나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뇌졸중을 막아주는 기적 같은 과일도 4가지가 있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매일 먹어야 할 과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정보 모르고 지나가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과일들 중에서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과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과일이면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일 선택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당뇨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과일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먹던 과일들 중에서도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반대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과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과일이면 다 몸에 좋은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달라지면서 똑같은 과일을 먹어도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일 선택에 정말 신중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하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당뇨를 부를 수 있는 위험한 과일들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감입니다. 특히 단감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우리 집 마당에도 감나무에서 주렁주렁 열리는 감들을 보면서 할머니께서 그냥 하루에도 5-6개씩 드시곤 하셨거든요. 그런데 감이라는 과일이 정말 달잖아요. 그 단맛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당분 때문입니다. 감 하나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크기의 감 한 개에는 약 18g에서 20g 정도의 당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 각설탕 4-5개를 한꺼번에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게다가 감에 들어있는 당분은 주로 과당과 포도당인데, 이런 단순당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감을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특히 공복에 감을 드시면 더 위험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이 심심하다고 감 하나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건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혈당 스파이크라는 게 뭐냐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았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췌장이 너무 힘들어해요.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데,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하면 췌장이 과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췌장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셨는데 60대 중반이셨어요. 가을마다 시골에서 보내주시는 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하루에 서너 개씩은 기본으로 드셨대요. 그분이 평소에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조금 높다는 얘기는 들으셨는데 당뇨 전 단계 정도라고 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가을 감을 유난히 많이 드신 해에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셨대요. 목이 계속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몸에 힘이 없으시더래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 수치가 200이 넘게 나왔고 결국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물어보시더니 감을 그렇게 많이 드신 게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거라고 하시더래요. 물론 감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매일 고당분,
과일을 섭취하신 게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감을 드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홍시는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시가 단감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감이 익으면서 떫은 맛을 내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분해되고 대신 당분이 더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크기라도 홍시가 단감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감을 정말 좋아하셔서 꼭 드시고 싶다면 하루에 작은 거 반 개 정도만 드시고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먹지 마시고 견과류나 치즈 같은 단백질,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은 정말 맛있잖아요. 새콤달콤한 맛이 입안을 개운하게 해주고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고기 먹고 나서 파인애플 드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파인애플도 생각보다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파인애플 한 컵, 그러니까 대략 150g 정도 되는 양의 당분이 약 16g 정도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파인애플은 혈당 지수가 생각보다 높아요. 혈당 지수라는 게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파인애플은 이 수치가 중간에서 높은 편에 속해요. 특히 통조림 파인애플은 더 위험합니다. 통조림 파인애플에는 시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시럽이 대부분 설탕물이에요. 그래서 통조림 파인애플을 드시면 파인애플 자체의 당분에 시럽의 당분까지 더해져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파인애플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분은 소화가 잘 안 되신다고 매일 저녁 식사 후에 통조림 파인애플을 드셨대요. 파인애플에 있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소화를 돕는다고 어디서 들으셨나 봐요. 그건 사실이긴 한데 문제는 매일 그렇게 드시다 보니까 혈당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식후에 졸음이 많이 온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피로감도 심해지시고 체중도 계속 늘어나셨대요.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와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제야 식습관을 돌아보시게 됐고 매일 드시던 파인애플을 끊으셨더니 몇 달 후에는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파인애플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신선한 파인애플을 아주 소량만, 그리고 다른 섬유질이 많은 채소들과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통조림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그리고 파인애플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걸러지고 당분만 농축되니까 혈당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포도예요. 포도는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일이죠. 특히 여름 끝자락에서 가을 초입에 나오는 포도는 정말 달고 맛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가면 포도를 한 송이씩 따서 먹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포도에 들어있는 당분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포도 한 컵, 대략 150g 정도의 당분이 약 23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당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물론 포도에는 비타민이나 항산화 성분도 있으니까 콜라보다는 낫지만 당뇨 위험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의 당분이에요. 특히 요즘 나오는 샤인 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품종들은 예전 포도보다 훨씬 더 달아요. 품종 개량을 하면서 당도를 높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도들은 정말 맛있긴 한데 혈당 관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포도를 드실 때 가장 큰 문제는 한두 알만 먹고 끝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포도는 크기가 작으니까 하나 먹고 또 하나 먹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한 송이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당분을 엄청나게 많이 섭취하게 되는 거죠. 제 친구 어머니께서 포도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여름만 되면 포도를 한 박스씩 사다 놓으시고 하루 종일 조금씩 드셨다고 해요. TV 보시면서도 포도를 드시고 책 읽으시면서도 포도를 드시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손발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나셨대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이미 합병증도 시작되고 있었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식습관을 여쭤보시더니 포도를 그렇게 많이 드신 게 큰 원인이라고 하셨대요. 그분은 다른 간식이나 단 음식은 거의 안 드셨는데 포도는 과일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를 드실 때는 정말 양 조절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열알 이내로 드시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 포도 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건강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당분은 많으니까 양을 꼭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건포도로 만들어서 드시면 더 위험해요.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되거든요. 건포도 한 줌이면 신선한 포도 한 송이 이상의 당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포도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과일은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에 시원한 수박 한 조각 정말 맛있죠.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까 건강에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수박도 생각보다 당분이 많이 들어있고 특히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수박의 혈당 지수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수박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수박 한 조각, 그러니까 대략 200g 정도의 당분이 약 12g 정도 들어있어요.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수박을 먹을 때 한 조각만 먹고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수박은 수분이 많아서 포만감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두세 조각은 기본으로 먹게 되고 특히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계속 손이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많은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수박은 혈당 지수가 높아서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러면 금방 배가 고파지고 또 뭔가를 먹고 싶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패턴이 계속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당뇨 위험도 높아지게 돼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여름만 되면 수박을 정말 많이 드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박, 점심 먹고 수박, 저녁 먹고도 수박, 그리고 자기 전에도 수박을 드셨대요. 시원하고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그해 여름이 지나고 나서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었대요. 전에는 정상 범위였는데 그해에는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여름 동안 뭘 많이 드셨냐고 물으시더니 수박 얘기를 듣고는 그게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대요. 수박은 몸에 좋은 과일이긴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과다 섭취가 되는 거라고요. 수박을 드실 때는 한 번에 작은 조각 하나 정도만 드시고 가능하면 식후 디저트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에 수박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수박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주스로 만들면 섬유질은 다 버려지고 당분만 남게 되니까 혈당에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렇게 네 가지 과일, 감, 파인애플, 포도, 수박을 살펴봤는데요. 이 과일들이 나쁜 과일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뇨 위험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60대 이상 분들께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대사 기능이 좋아서 이런 과일들을 먹어도 몸이 잘 처리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 기능이 떨어지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일들은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정말 드시고 싶으면 아주 소량만 그리고 다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공복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이제 반대로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과일들을 살펴볼까요? 60대가 넘어가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거든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은 크기에 비해 영양가가 정말 뛰어난 과일이에요. 특히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뇌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강화시켜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블루베리의 또 다른 장점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블루베리 한 컵에 당분이 약 15g 정도 들어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린 포도나 감에 비하면 훨씬 적은 양이에요. 게다가 블루베리에는 섬유질도 풍부해서 혈당 상승 속도를 늦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 이모부께서 70대 초반인데요. 몇 년 전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를 한 줌씩 드세요.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서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시기도 하시고요. 이모부께서는 고혈압이 좀 있으셨는데 블루베리를 꾸준히 드신 후로 혈압도 안정되시고 무엇보다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기억력도 좋아지시고 집중력도 높아지셨대요. 물론 블루베리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드시고 계시고요.
블루베리를 드실 때는 신선한 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지만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가 거의 손실되지 않거든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30개에서 50개 정도 드시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지키는 게 좋아요.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는 정말 흔한 과일이지만 그만큼 건강에도 좋은 과일이에요.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펙틴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그게 심해지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사과가 이 부분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게다가 사과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케르세틴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유연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사과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지수가 낮다는 거예요. 사과는 단맛이 나지만 생각보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분의 흡수 속도가 느린 거죠.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은 과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인데요. 매일 아침 사과 반쪽을 깎아서 드세요. 껍질째 드시는데 사과 껍질에 영양소가 더 많다고 하시면서요. 실제로 사과 껍질에 펙틴이나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머니께서는 혈압이 좀 높으신 편이셨는데 사과를 꾸준히 드신 후로 혈압약을 줄이셨어요. 물론 약만 줄인 게 아니라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조절하셨지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사과 같은 과일을 꾸준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됐을 거라고 하셨대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사과를 먹으면 속도 편하고 변비도 없어졌다고 하세요. 사과를 드실 때는 하루에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섭취가 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시면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딸기예요. 딸기는 봄에 나오는 과일인데 요즘은 온실 재배로 겨울에도 먹을 수 있죠. 딸기에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딸기 5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한 비타민C를 거의 다 섭취할 수 있을 정도예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손상되는데 특히 혈관 세포가 손상되면 동맥경화나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져요. 비타민C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혈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딸기에는 안토시아닌과 엘라그산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도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특히 뇌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딸기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뇌졸중 위험이 약 14% 정도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딸기의 좋은 점은 당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딸기 한 컵에 당분이 약 7g에서 8g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건 다른 과일들에 비하면 정말 적은 양이에요. 게다가 딸기는 수분도 많고 섬유질도 풍부해서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할머니께서 딸기를 정말 좋아하세요. 그분은 75세이신데 딸기철이 되면 매일 딸기를 드세요. 그냥 씻어서 드시기도 하고 요거트에 넣어 드시기도 하시고 샐러드에 넣어 드시기도 하세요. 그분 말씀으로는 딸기를 먹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세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작은 뇌경색을 한번 겪으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건강관리를 정말 철저히 하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항산화 성분이 많은 과일을 드시라고 권하셨고 그래서 딸기를 꾸준히 드시게 되신 거예요. 지금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딸기를 드실 때는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딸기는 농약이 좀 많이 사용되는 과일이니까 베이킹소다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꼼꼼히 씻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또 딸기는 차가운 성질이 있어서 배가 찬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추천드리는 과일은 아보카도예요. 아보카도를 과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아보카도는 과일이에요. 다만 다른 과일들과는 좀 다르게 당분이 거의 없고 대신 건강한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올레산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 균형이 맞아야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그래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데 우리가 짜게 먹으면 나트륨이 많아지면서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칼륨을 충분히 섭취하면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돼요. 아보카도 하나에는 바나나 두세 개에 들어있는 칼륨보다 더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은 과일이에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거든요. 혈압을 잘 관리하는 게 뇌혈관 건강이 핵심이에요. 또 아보카도에는 비타민 E와 루테인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해주고 루테인은 눈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실제로 루테인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노인들이 인지 기능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아보카도를 정말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이상하다고 하셨는데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이제는 거의 매일 드세요.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서 씨를 빼내고 거기에 간장이나 참기름을 살짝 뿌려서 숟가락으로 떠먹으시거든요. 그분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으셨는데 아보카도를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셨더니 수치가 많이 좋아지셨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물론 운동도 같이 하셨지만 아보카도가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하루에 반 개에서 한 개 정도가 적당해요.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한 개가 약 250칼로리 정도 되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적당량을 드시면 오히려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른 간식을 덜 찾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아보카도를 고를 때는 겉껍질을 살짝 눌러봤을 때 약간 들어가는 정도로 익은 걸 고르세요.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거고 너무 물렁하면 과하게 익은 거예요. 만약 덜 익은 걸 사셨으면 실온에 며칠 두시면 익어요. 바나나랑 같이 두면 더 빨리 익어요. 이렇게 뇌혈관 건강에 좋은 4가지 과일, 블루베리, 사과, 딸기, 아보카도를 살펴봤어요. 이 과일들의 공통점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당분이 적거나 적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 걱정도 덜하면서 뇌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을 먹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과일을 먹을 때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과일은 가능하면 통째로 먹으세요. 주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섬유질이 다 버려지고 당분만 남게 돼요.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과일은 꼭꼭 씹어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둘째, 과일은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후에 먹으세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당분이 많은 과일일수록 더 그래요. 식사와 함께 먹으면 다른 음식들과 섞여서 소화되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져요. 셋째, 과일을 먹을 때는 양을 조절하세요. 아무리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당분 과다 섭취가 돼요. 하루에 과일 두세 번 정도, 한 번에 주먹 1개 크기 정도가 적당해요. 예를 들면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에 딸기 1컵, 저녁에 블루베리 1줌 이런 식으로요. 넷째, 다양한 과일을 먹으세요. 한 가지 과일만 계속 먹으면 특정 영양소는 많이 섭취하지만 다른 영양소는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과일을 골고루 먹으면 다양한 영양소를 고르게 섭취할 수 있죠. 계절에 따라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째, 과일 껍질을 가능하면 먹으세요. 사과, 배, 포도 같은 과일의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특히 항산화 성분이나 섬유질이 껍질에 풍부하거든요. 물론 깨끗이 씻어서 먹는 게 중요해요. 여섯째, 냉동 과일도 활용하세요. 신선한 과일이 가장 좋긴 하지만 제철이 아닐 때는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 냉동 과일은 영양소가 거의 손실되지 않고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오래 할 수 있어서 좋아요. 특히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는 냉동으로 먹어도 영양가가 거의 똑같아요. 일곱째, 과일을 먹은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세요. 과일에 들어있는 산 성분이 치아 에나멜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특히 신과일을 먹은 후에는 바로 양치질을 하면 오히려 치아가 더 손상될 수 있으니까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거나 물로 입을 헹구는 게 좋아요.
8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을 먹기 전으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같은 과일을 먹어도 사람마다 혈당 반응이 다를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어떤 과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과일은 피하시고 괜찮은 과일 위주로 드시면 돼요. 9째,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세요. 예를 들어 사과를 먹을 때 아몬드 몇 알을 같이 먹는다거나 딸기를 요거트에 넣어 먹는다거나 하면 혈당 상승이 더 완만해져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10째, 말린 과일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건포도, 건자두, 건살구 같은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엄청나게 농축돼요. 작은 양에도 당분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서 혈당에 좋지 않아요. 정말 드시고 싶으면 아주 조금만 드시고 물을 많이 마시세요. 이런 원칙들을 지키면서 과일을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과일은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식품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적당량을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60대 이상 되시면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이 많이 떨어져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것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선택할 때도 더 신중해야 해요. 당분이 많은 과일은 피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면서 당분은 적당한 과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는 없어요. 과일은 건강한 식단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 모든 게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특히 뇌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 외에도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해요. 짜게 먹지 않기, 기름진 음식 줄이기, 꾸준히 걷기, 스트레스 줄이기, 금연하기, 절주하기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면서 좋은 과일을 적절히 드시면 뇌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은 68세이신데 5년 전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어요. 당시에 의사 선생님이 약을 드시면서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먼저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기 시작하셨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딸기 같은 과일들을 매일 드셨어요. 그리고 감이나 포도같이 당분이 많은 과일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요. 운동도 시작하셨어요.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힘드셨는데 점점 익숙해지시더니 나중에는 하루 1시간씩 걸으셨대요. 그러면서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스트레스 관리도 하셨어요. 명상을 배우셔서 매일 아침 10분씩 하시고 취미 생활도 시작하셨어요.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셨는데 그게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도움이 됐다고 하세요. 그렇게 5년을 보내셨는데 요즘은 혈압약도 반으로 줄이셨고 고지혈증도 거의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대요. 혈관 나이를 측정해 보니까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젊게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유지하면 뇌혈관 질환 위험이 거의 없을 거라고 하셨대요. 그분 말씀으로는 처음에는 식단 바꾸는 게 정말 힘들었대요. 평생 먹던 대로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짜게 먹지 말고 기름진 거 먹지 말고 과일도 가려 먹어야 한다니 스트레스였다고 해요. 하지만 한두 달 지나니까 익숙해지시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셔서 계속하실 수 있었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건강을 지키는 건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하루에 좋은 과일 몇 조각 먹고 30분 걷고 짜게 먹지 않고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든다고요. 저도 그 말씀에 깊이 공감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좋은 습관을 쌓아가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습관들이 더 중요해져요. 젊었을 때는 좀 무리해도 몸이 금방 회복되잖아요. 밤새 술 먹고 다음날 힘들어도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지고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한번 건강이 나빠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한 거예요. 과일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는 감을 하루에 서너 개 먹어도 별 문제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게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블루베리나 사과 같은 과일을 꾸준히 먹으면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위험이 있는 과일 4가지, 감, 파인애플,
포도, 수박은 가능하면 피하시거나 아주 적게 드시고요. 뇌혈관 건강에 좋은 과일 4가지, 블루베리, 사과, 딸기, 아보카도는 매일 적절한 양을 드시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차가 있어요. 누군가는 감을 조금 먹어도 혈당이 확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체크하면서 먹는 게 중요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측정기로 과일 먹기 전후 혈당을 재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과일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과일은 건강한 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전체적인 식단이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검진 꼭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특히 60대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받으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세요. 이런 수치들이 높아지는 걸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무시하지 마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진다거나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시야가 흐려진다거나 심한 두통이 온다거나 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이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빨리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나중에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건강을 챙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오늘 말씀드린 과일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쉬워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선택하세요. 감 대신 사과를 담고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담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서 과일을 잘못 선택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시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과일 선택도 그중 하나예요. 작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누적되면 큰 영향을 미쳐요. 좋은 과일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면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높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게 가장 쉬워요.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과일 하나 선택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선택하세요. 감 대신 사과를 담고 포도 대신 블루베리를 담고 그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말씀드려서 과일을 잘못 선택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해요.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사시려면 지금부터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해요. 과일 선택도 그중 하나예요. 작은 것 같지만 매일매일 먹는 거니까 누적되면 큰 영향을 미쳐요. 좋은 과일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면 몇 년 후에는 분명히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돼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 정보는 혼자 알기보다 함께 나눌 때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닥터 로보트 채널에서 앞으로 올라오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로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